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유튜브나 책으로 현선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현선의 방법대로 우리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동안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현선회가 하는 걸 보고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우리 아이는 영어를 거부해요, 영어 책도 안 보려고 하고 어떤 영어 영상도 엄마가 틀어주면 거부한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엄마들의 사례를 들어봐도 4세, 5세 이런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직 모국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들려줘도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세인 친구들부터는 외국어인 영어를 듣기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거북한 거죠.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영어로 되는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곤욕이고 어찌 보면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6세 이상이 된 친구들 중에도 왜 어떤 친구들은 거부감이 없고 어떤 친구들이 거부감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영어 책이나 영상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엄마들이 영상이나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냐면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거, 네,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책을 고를 땐 특히나 그렇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전집 아니면 뭐 수상작 이런 것들을 골라주는데 사실 이 책들이 아이들한테는 재미없을 확률이 크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처음에 영어 영상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나 좋아할 만한 영상보다는 엄마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영상들로 아이들한테 먼저 노출을 시켜 주시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재미없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익숙한 영상, 이미 알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좋죠. 두 번째 경우는 아이들한테 레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외국어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으면 아이들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쉬운 영상을 찾아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미만 있으면 정말 못 알아들어도 재미있게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계속 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런 분들한테 대답하기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조금씩 들리게 되고, 아이들이 영어는 못 알아듣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거다, 그 상태로 계속 보다 보면 영어가 하나씩 늘게 되니 너무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영상이 재미까지 없으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는 영상, 그 중에서도 아이들 레벨에 맞는 영상을 찾아주면 영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말 영상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TV나 미디어 노출이 전혀 없다가 영어 영상으로 처음 노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로 이미 TV라든지 유튜브가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영어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재미있게 우리말로 볼 수 있는데 왜 영어로 봐야 하는지 그 동기가 아이들한테는 없거든요. 어른들이야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왜 이걸 영어로 봐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규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상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영어 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보여주다 보면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영어가 조금은 익숙해지고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들은 영어로 봐도 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예 못 보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 엄마가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영어를 조금 싫어하고 못했고 이런 경우는 엄마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도 은근히 엄마의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엄마들이 영어를 아이들한테 소개할 때 그냥 재밌게 영상을 보고 놀아라 라는 식의 소개가 아니라, 이거는 영어 공부인데 네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거야, 싫어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약간은 아이들한테 학습
강압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말투가 있지 않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엄마가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영어 학습을 할 때는 영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엄마가 긴장을 하고 뭔가 이거는 굉장히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도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영어가 조금 두려웠고 내가 영어를 못했으니 우리 아이도 영어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 너는 꼭 잘해야 돼 라는 강압적인 태도보다 그래 뭐 영어 못하면 어때? 그냥 재밌게라도 놀아봐. 엄마는 네가 영어랑 친해지기만 해도 좋겠어. 엄마처럼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만 해도 성공이야.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 보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지고 조금 친해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나중에 커서라도 영어를 학습으로 접할 때 조금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아이한테 영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영어를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할 때 어떻게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돌이켜 보시고 혹시 엄마 스스로가 내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영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엄마들 중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무조건 반복해서 보는 걸 강요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분류를 해보면 동요 같은 건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보려고 할 거고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 4세 5세 때만 해도 모방하는 게 학습 본능이잖아요. 참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일수록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그거 자체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한 4, 5세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6세, 7세, 8세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보는 걸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주로 TV 시리즈라든지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 TV 시리즈 같은 경우나 특정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거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TV 시리즈만 해도 거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패턴을 매 에피소드마다 약간씩 스토리가 다르게 나오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다음 에피소드에는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편을 보고 싶어 하지 이전 편 아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거는 TV 시리즈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디즈니 같은 장편 영화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현서 같은 경우도 반복해서 봤던 영화들이 대부분 다 디즈니 장편 영화였고 아니면 TV 시리즈를 보더라도 시즌 전체를 반복해서 봤어요. 특정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보는 경우는 없었고 예를 들면 현서가 넷플릭스에서 힐다라는 TV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힐다 경우도 시즌 1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시즌 2가 나왔는데 그때도 시즌 1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 전체를 반복해서 보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에피소드 하나씩 보는 거는 엄마들 같아도 싫으시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복 시청을 시키시려고 한다면 TV 시리즈보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요, 너저리 라임, 슈퍼심플son, 코코멜론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TV 시리즈보다 디즈니 같은 장편 영화를 반복해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드리는 6번째 시간. 제가 아직까지는 매번 다른 종류의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유튜브 채널의 종류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제가 책에도 꽤나 많은 그림 그리기 채널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머팔러 포테이토라는 채널이에요. 여기는 존이라는 아저씨하고 머팔러라는 그 퍼펫이죠. 인형이 나와서 대화하듯이 재밌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존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는데 넘버스하고 레터스 그러니까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이 아저씨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 그림 그리는 채널들이 그렇듯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캐릭터들 여기도 보시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룹도 있고요. 배트맨도 이렇게 보이고 공작새도 보이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미니언즈도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런 그 캐릭터들을 굉장히 재밌게, 네, 우스꽝스럽게 귀엽게 그려놨죠. 그 밑에는 보면 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에 나오는 뭐 해리포터라든지 겨울왕국에 나오는 울라프라든지, 그 다음에 엘사도 보이고 미니언즈, 뭐 닌자 터틀, 다양한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직접, 네,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리포터를 그리는 거를. Learn to draw in minutes by using letters and numbers with Buffalo Studio.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아주 쉽게 하나씩 단계별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어떤 레터들을 쓰는지, 어떤 알파벳들을 쓰는지가 나오고, 그 알파벳들을 사용해서, 네, 그림을 이렇게 아주 쉽게 하나씩 단계별로 그려줍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아이한테 틀어주시고,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도 시키고,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해리포터를 다 그리고 있죠? 네, 재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그림 그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어 노출도 하고 재미있게 그림도 그리고, 네,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들이 별로 할 게 많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네, 엄마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아이한테 틀어주시고,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 노출도 시키고, 네, 굉장히 재밌겠죠? 네, 엄마들도 아이들과 같이 직접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